안녕하세요. 저는 썸머 엄마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통잠을 어떻게 잤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수면 교육을 똑개 육아라는 책을 통해서 했어요. 사실 그거를 막 다 따르지도 않았고 거기에 막 모든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똑개 육아를 해석해가지고 한 거라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똑개 육아 책을 한번 사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썸머는 어떻게 잠을 잤느냐? 50일에는 우선 9시간 통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는 밤에 이제 10시 수유까지 없어져가지고 8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가량, 11시간 정도 자는 아기예요. 오늘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분리수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의식 가지고 있어요. 분리수면은 우선 저는 처음에는 계속 같이 잤고요. 집에 온 순간부터 그냥 계속 같이 자다가 어느 순간 방에서 그냥 홈캠으로 들어도 아기가 깼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정도였고, 또 뭐 이렇게 막 뒤척이는 스타일의 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막 수유를 남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할 때 이제 남편이 옆에 있을 때 아기의 수면의 질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코를 고니까. 또 이렇게 아기가 그냥 이렇게 잠깐 뒤척이는 거에도 제가 너무 일어나니까 제 삶도 좀 낮에 아기랑 놀아줘야 되는 에너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잘 깨는 편이어서 집에서 이제 그 침실에서 홈캠으로 아기를 지켜보는 방법을 택했어요. 수면 의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과 모든 유튜브와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거 모든 것에서 수면 의식은 이제 꼭 하라고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스스로 임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건 분리수면을 하시는 분들이건 아기가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임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면의식은 한번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의식을 아기한테 일단 속삭이를 해줘요. 이불을 덮어주거나 속삭이를 해준 다음에 사랑해 잘자 하고 백색 소음기를 틀고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잠, 밤잠 모두 다 수면의식을 적용을 했었고, 특히 이제 밤에는 목욕까지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목욕하고 밥 먹고 잘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수유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첫 수하고 막수하고 고정시키시는 일이에요. 아침 7시가 첫 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가 막수인데 이렇게 첫 수하고 막수를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아기가 보통 신생아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먹으니까 아침 7시, 아침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7시, 그 다음에 오후 10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새벽 4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8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수를 조금 늘려보면 4시간으로 수유텀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80ml를 먹이거든요. 그래서 80ml 8번이니까 640ml잖아요. 640ml를 처음에 이제 8번에 나눠서 먹이다가 막수를 한번 늘려본 거예요. 100ml로 늘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가 4시간을 자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첫 수와 막수를 고정했으면 세 번째로 할 일은 총 수유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첫 수와 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녁 7시에 80ml를 줬다가 아까 전에 100ml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 10시에 원래 먹던 80ml를 또 준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포만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기가 굉장히 포만감을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새벽 1시 수유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새벽 1시 수유가 갑자기 없어지고 새벽 3시, 4시 이때 딱 깨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1시 수유가 첫 번째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수유 탈락시키려면 막수인 저녁 7시 타임 막수를 많이 해라. 이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수유를 텀을 늘려가는 거니까 수유량 변화를 되게 빠르고 민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수유량 대응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8번에서 7번으로 수유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7시, 아침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7시, 밤 10시, 새벽 4시 이렇게가 된 거예요, 수유가. 총 7번이 됐죠? 그러면은 총 수유량이 80ml 그대로 계속 먹으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낮수 수유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7시에 100ml를 먹이고 오후 7시에 110ml를 먹이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을 또 배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번 수유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 7시 100ml, 그 다음에 아침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는 각각 90ml, 그 다음에 오후 7시는 110ml, 밤 10시에 80ml, 새벽 4시 80ml까지 더해서 640ml가 됐어요. 중요한 건 총 수유량이 줄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 수유 텀이 한번 탈락될 때마다 조금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낮수를 바꿔보는 거예요. 낮수, 그러니까 낮에 하는 수유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수유 텀을 4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먹는 양을 늘리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 번에 먹는 양을 늘려야 밤에 배부르게 먹고 소화시키면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낮수 4시간 텀 만들기예요. 아기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4시간으로 하진 않고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약간 꿀팁이에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기를 먹인 다음에 10시에 일어나는지 11시에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얘가 3시간 자나 4시간 자나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애가 10시에 깨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3시간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실패다. 오늘은 그냥 3시간 텀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3시간 텀으로 계산한 거를 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를 늘렸더니 애가 좀 배가 불렀는지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4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4시간에 한 번씩 주는 건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쪽쪽이를 사용해서 그날 만약에 11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4시간 텀을 꼭 맞춰서 주는 쪽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계속 그냥 4시간 텀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낮수가 4시간 텀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아침 7시, 아침 11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7시, 그 다음에 밤 10시, 새벽 4시 이렇게 해서 6개가 된 거예요, 수유가. 아까 전에 7개에서 6개를 줄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만 돼도. 아침 7시 110ml, 아침 11시 110ml, 오후 3시 120ml, 오후 7시 140ml, 오후 10시에 80, 오후 4시에 8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수 2개는 되게 적게 줬죠. 나는 새벽 3, 4시 걸 없애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되게 쉬워요. 80 원래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80 이틀, 70 이틀, 60 이틀, 50 이틀 이렇게 해서 50, 40, 30, 20, 10 이렇게 해서 아예 밤수가 의미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아기가 이거 안 먹어도 되겠는데? 나 그냥 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거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밤수를 계속 조금씩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줄여서 없애나가는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새벽 4시께 없어졌으니까 아침 7시, 아침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 오후 10시 이렇게 5번이잖아요. 근데 오후 10시에는 저는 사실 꼼수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80 주다가 60 주다가 40 주다가 20 주다가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앴더니 밤 10시 것도 없어졌어요. 사실 지금 되게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 거의 한 10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0시하고 새벽 4시 수유는 좀 점차 줄여나가되 아기의 좀 상태를 보면서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4시, 5시 이렇게 애매할 때 일어나요. 그러면은 수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하는 신호가 명확히 보이면 그때는 사실 밥을 줘요. 근데 단 정말 배가 조금 찰 정도, 한 30에서 50 이렇게 줘요. 그리고 만약에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아기다. 그러면 이건 너무 7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벽 7시에 너무 가까우니까 좀 버텨봐라. 이렇게 해서 쪽쪽이를 물려서 잠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 아기가 6시에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70일부터 11시간 통잠을 잤는데 지금이 한 170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170일까지 계속 11시간 통잠을 자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분리수면하고 수면의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수하고 막수를 고정하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첫수 막수를 고정을 했으면 첫수 막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유텀이 탈락을 하면 네 번째, 실시간으로 수유량 대응을 해서 수유 한 번에 먹는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낮수유텀도 4시간으로 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낮수유텀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밤수를 절대 늘리지 않는다. 밤은 아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이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무조건 정해진 양만 주는 거예요. 정말 소량만 줘서 점차 줄여나가신다면 아기가 그 밤수의 의미를 모르고 새벽 수유를 안 하셔도 되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한 120일쯤인가 130일쯤인가 아기가 갑자기 새벽에 6시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렇게 안 일어나고 7시까지 쭉 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기가 제가 너무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아기가 하품만 하면은 눕혔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을 계속 늘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침 8시에 졸려가지고 막 하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밤잠의 연장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첫 낮잠을. 그러니까 이게 밤잠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새벽 6시에 일찍 깨는 거예요. 나 어차피 밥 먹고 바로 잘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만 애매하게 새벽 6시에 깬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깨시를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깨시를 늘린다는 게 아기가 일어나면 아침 7시나 뭐 6시 반이나 이럴 때 일어나면 2시간, 2시간 20분, 2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깨시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9시 20분에 재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8시에 재우던 걸 9시 20분에 재운 거예요. 깨시를 늘린 거예요. 이 깨시를 늘린 이유는 아기가 나 이거 밤잠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면 교육하면서 정말 단 한 번 고비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아기가 도움을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건강.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한 거, 아기가 행복한 거이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한 방향으로 수면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이 수면 교육은 엄마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아기도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